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배추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추, 참 좋은 채소죠. 김치 담그고 국 끓이고 찜하고 우리 식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배추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엇과 먹어도 괜찮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추는 건강식품이니까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괜찮겠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추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식사 후에 자꾸 배가 빵빵해져요. 트림이 계속 나오고 속이 답답해요. 이런 증상들, 알고 보면 배추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불편이 큰 병이 됩니다. 처음에는 식후에 좀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욕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위장 기능이 젊을 때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배추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배추는 어떤 채소인가? 배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수분이 많습니다. 씹어도 잘 씹힙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는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 건강에는 좋지만 위에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배추는 위에서 발효가 빨리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만 빵빵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튼튼해서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도 젊을 때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고 불편합니다. 특히 배추같이 섬유질이 많고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극 기름진 음식. 고기와 김치 정말 좋은 조합일까요? 삼겹살 구워놓고 김치 한 입, 참 맛있죠. 갈비 먹을 때도 배추 겉절이 곁들이면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이야기. 72세 김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고기를 드시는데 항상 김치를 듬뿍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마다 배가 빵빵하고 트림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설치고요. 제가 고기와 김치를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고기 드실 때는 김치 대신 다른 반찬을 드시라고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배가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름진 음식과 배추는 상극일까요? 기름진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위에 머뭅니다. 배추의 섬유질도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밤늦게 이런 조합을 먹는 것입니다. 위가 밤새 고생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첫째,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이 좋습니다. 둘째, 김치나 배추 반찬은 고기 먹기 30분 전이나 30분 후에 드세요. 동시에 먹지 마세요.
셋째, 고기와 함께 먹을 반찬은 오이나 상추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는 배추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넷째, 고기를 먹은 날 저녁에는 배추 요리를 피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장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상극 잔 음식.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실수. 여름철에 냉면 드실 때 김치 함께 드시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식사 중에 얼음물도 마시고요. 겨울에도 김치찌개 드시면서 찬 음료수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큰한 찌개에 시원한 음료가 잘 어울린다. 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위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찬 음식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위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대략 37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소화 효소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배추는 원래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 음식까지 더해지면 위가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야기. 68세 박모 할머니는 여름마다 냉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냉면 먹을 때마다 김치를 듬뿍 넣고 얼음물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항상 속이 막힌 듯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냉면 드실 때는 김치를 빼고 얼음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무슨 맛으로 먹느냐 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속이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냉면 먹고도 소화가 잘 되고 설사도 안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 배추 요리를 드실 때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김치찌개나 배추국처럼 따뜻한 음식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익힌 배추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냉면이나 차가운 음료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마시고 싶으면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얼음물은 절대 피하세요. 김치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것보다는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상극, 단 음식과 과일. 식후 과일, 정말 좋은 습관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과일을 드십니다. 후식으로 과일 먹는 게 건강에 좋다. 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추 요리를 드신 직후 과일을 먹는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배추의 섬유질이 위에서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 같은 당분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당분은 발효의 먹이가 됩니다. 배추의 섬유질과 과일의 당분이 만나면 위 속에서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나오고 심하면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실제 경험담. 75세 이모 할아버지는 점심 식사 후 항상 사과나 배를 드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 고 하면서요. 그런데 과일을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불러오고 트림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내내 속이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 직후 과일은 피하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속이 편하고 트림도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올바른 과일 먹는 시간.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배추 요리를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과일을 드세요. 아침에 배추국을 드셨다면 과일은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점심에 김치를 드셨다면 과일은 오후 3시경에서 4시경에 드세요. 저녁에 배추 요리를 드셨다면 과일은 다음날 아침에 드세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먹으면 배추와 과일이 위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도 일어나지 않고 속도 편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요? 배추는 좋은 음식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나쁜 음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젊을 때는 위장이 튼튼해서 웬만한 것은 소화시킵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위장의 운동 능력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위산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합니다. 더구나 이런 불편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만성 위염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야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식후 더부룩함, 잦은 트림, 속막힘,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식습관을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만들기. 첫째, 배추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배춧국, 배추찜, 김치찌개처럼 익혀서 따뜻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힌 배추는 생배추보다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김치도 볶아서 드시거나 찌개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는 따로.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배추 반찬을 피하세요. 대신 오이, 상추, 깻잎 같은 채소를 곁들이세요. 꼭 김치를 드시고 싶으시면 고기 먹기 30분 전에 소량만 드세요. 셋째, 찬 음식은 절대 금지. 배추 요리를 드실 때는 차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냉면이나 차가운 국수는 배추와 함께 먹지 마세요. 넷째, 과일은 시간을 두고. 식사 직후 과일은 피하세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드세요. 아침 식사 후 과일은 오전 간식으로, 점심 식사 후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다섯째, 식후 가벼운 운동.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를 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여섯째, 야식은 가볍게. 저녁 늦게 배추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최악입니다. 야식을 드셔야 한다면 죽이나 과일 같은 가벼운 것을 드세요. 배추 요리는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피하세요.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 장보기부터 바꾸세요. 장을 볼 때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배추를 사셨으면 그날은 기름진 음식을 사지 마세요. 고기를 사셨으면 배추 대신 다른 채소를 사세요. 이렇게 장보기부터 조절하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조합으로 먹게 됩니다. 식사 일기를 쓰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적어보세요. 오늘 삼겹살과 김치를 함께 먹었더니 배가 빵빵했다. 오늘 배추국만 먹었더니 속이 편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몸에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에게 알리세요. 나는 이제 고기 먹을 때 김치를 안 먹을 거야. 나는 식후 과일을 2시간 후에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에 가서 김치를 안 먹기 어려우시면 아주 조금만 드세요. 식당에서 주는 얼음물 대신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세요. 식후에 나오는 과일은 포장해서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드세요. 변화를 느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트림이 적어집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한 달이면 확실해집니다. 한 달 정도 계속하시면 변화가 확실해집니다. 위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식욕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3개월이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정도 하시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조합으로 먹게 됩니다.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배추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기름진 음식, 고기, 튀김.
찬 음식 얼음물, 냉면, 찬 음료. 단 음식과 과일 식사 직후. 올바른 식습관 6가지. 배추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기름진 음식과는 따로. 찬 음식은 절대 금지. 과일은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식후 가벼운 운동. 야식은 가볍게. 이것만 지키셔도 위장 건강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배추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먹어야 그 좋은 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